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아산시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정 질문에서도 필요성이 제기됐는데 예시는 통합청사 형태의 봉사인네 집 신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3 빵빵데이 행사가 빵의 도시 천안에서 개최됐습니다. 천여 명의 지역 예술인이 참여하는 천안예술제도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천안시티FC가 지난 주말 성남전에서 승리하며 꼴찌 탈출에 성공했고 충남 아산은 부산에 패했습니다. 올 시즌 마지막 천안 아산 더비가 이번 주 토요일에 열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아산시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해시는 자원봉사센터와 봉사단체가 함께 입주할 수 있는 통합청사 형태의 봉사인의 집 신축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시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아산시 자원봉사센터. 새마을 외관 1층 132제곱미터를 무상으로 빌려 사용하고 있는데 비품을 놔둘 곳이 없어 사무실이나 탕비실을 개조해 보관하고 있습니다. 주방과 회의실은 새마을회와 같이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마저도 좁고 노후화돼 활동하는 데 제약이 큽니다.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 아산봉사관도 사정은 마찬가지. 준공된 지 30년 이상 된 건물로 시설 노후화는 물론 조리실과 급식실 공간이 협소해 취약계층 급식 지원이나 반찬 나눔 등 봉사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의 봉사자들을 위한 새로운 공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이 같은 문제는 아산시 시정 질문에서도 지적됐습니다. 이기혜 시의원은 자원봉사를 위한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며 자원봉사센터와 봉사단체가 함께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는 공간 건립을 제안했습니다. 조리실과 급식실, 회의 교육실 등 공유 공간을 통해 투입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녹록지 못한 업무 환경 개선과 협업, 시너지, 그리고 아산시에서는 예산 절감의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새로운 공간 건립에 대하여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박경기 아산시장은 봉사자들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있다며 통합청사 형태의 봉사인의 집 신축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규모는 연면적 3,000제곱미터의 3층 이상 건물로 건축비에 150억 원가량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세수 감소 등으로 재정적 부담이 큰 만큼 내년에 바로 통합청사를 짓기는 어렵다며 우선 부지 선정 절차부터 진행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시유지나 도시개발지역 내에 공공 공지를 우선적으로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최적의 부지가 선정되고 나면 우리 봉사자들이 정말 맞춤형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봉사활동을 위한 공간을 건립하겠다고 의지를 밝힌 아산시. 이번에는 제대로 가시화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요즘 집에만 있기엔 너무 아까운 날씨죠. 가을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축제가 열리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 우리 지역에선 어떤 행사들이 열렸는지 송용환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천안을 대표하는 빵집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맛있고 특색 있는 빵을 맛보려는 사람들로 부스마다 길게 줄을 섰습니다. 빵의 도시 천안을 알리기 위해 마련한 2023 빵빵데이 행사입니다. 시청 로비에선 먹음직스러운 베이커리 작품들이 전시됐고 머핀과 쿠키, 케이크 만들기 등 체험 행사도 인기를 끌었습니다. 아이들이랑 쿠키 만들기 체험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 앞에 보니까 사진 찍는 것도 있더라고요. 사진 찍는 곳에서 사진도 찍고 그리고 빵 돌아다니면서 빵 맛있는 것도 먹고 그리고 지내고 있습니다. 지역 예술인들의 축제인 천안예술제도 열렸습니다. 한국예총 천안지회가 마련한 이번 행사에는 지역 순수 예술인과 동호인 천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시 낭송대회와 클래식 공연, 청소년 댄스 경연대회, 거리 사진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천안예술제는 천안예총 산하 학계 지부와 함께하는 그런 예술제입니다.
장작과 향후 또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예술제로서 15개 프로그램을 갖고 아산 장영실 과학관에선 오는 26일 장영실의 날을 맞아 과학축제가 열렸습니다. 친환경 비누와 유용 미생물을 활용한 흑공, 3D 펜으로 나만의 작품 만들기 등 10여 개의 체험 프로그램이 모두 무료로 운영됐습니다. 방향제랑 혹중리 했는데 주말에 애들이랑 나와서 재밌게 관람도 하고 체험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선 누리호의 모형과 발사 과정을 소개하는 홍보 부스도 설치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이렇게 가을 정취가 무르익어가면서 가벼운 산책에 나서거나 단풍 구경 계획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세종에서 울긋불긋 물든 가을꽃과 또 단풍을 엿볼 수 있는 명소를 강현준 기자가 소개합니다. 세종시 금남면 용수천 일대, 주황, 노랑 등 여러 색상의 코스모스들이 황금빛 물결로 넘실댑니다. 금강에서 흘러오는 용수천 물줄기가 어우러져 가을빛 장관을 이룹니다. 이곳 약 3만 3천 제곱미터 규모의 대지에 꽃송이들이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흐드러지게 핀 코스모스들이 수놓은 가을 정취를 느끼기 위한 시민들 발걸음도 끊이지 않습니다. 꽃밭 사이로 저마다 가을의 한순간을 간직하기 위해 사진을 남기는가 하면 강아지와 산책하며 가을 정취를 만끽합니다. 날씨가 또 너무 좋아가지고 강아지도 이렇게 자주 산책시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꽃밭도 너무 이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또 이쁜 분들하고 같이 계셔가지고 더 기분 좋습니다. 시간 내서 가족과 함께 오게 됐습니다. 근데 꽃이 너무 이뻐가지고 생각보다 온 게 너무 좀 좋고 좀 시간 내서 다들 오시면은 되게 좋은 경험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단풍 명소로 꼽히는 인근의 금강 자연휴양림. 가을 소풍을 나온 어린이들이 푸른 잔디밭에서 즐겁게 뛰어놉니다. 수목원 곳곳이 서서히 단풍으로 물들기 시작한 가운데 이달 말쯤 절정을 이룰 전망입니다. 신도시 중앙에 자리한 국립세종수목원도 가을 나들이 객을 맞기 위한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형형색색의 가을꽃이 피어난 정원은 물론 잔디광장에서 다양한 문화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지역상생 축제로서 꽃길만 걷게 해줄게라는 주제로 ESG 경영 실천 및 탄소 중립을 주제로 가을에 우리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오셔서 많은 꽃과 식물을 관람하실 수 있고요. 단달곰과 함께 수많은 동식물이 어우러진 베어트리 파크에서는 단풍 축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출입이 제한됐던 단풍나무 산책길이 다음 달 5일까지 개방되고 가을의 정서를 느낄 수 있는 포토존과 함께 다양한 소품들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짙은 가을 정취가 묻어나는 요즘 가족들과 함께 가까운 곳으로 나들이 나가보는 건 어떨까요? BTV 뉴스 강현준입니다. 앞서 세종시 단풍 명소 중 한 곳으로 금강 자연휴양림을 꼽아 소개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이곳에 입장할 때 충남도민은 무료인 반면 세종시민은 유료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무엇 때문인지 김우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종시 금남면에 위치한 금강 자연휴양림입니다. 지난 1997년 개장한 이곳 휴양림은 충청의 젖줄인 금강 옆으로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한 산림자원의 보고입니다. 이곳을 관람하기 위해 내야 하는 입장료는 성인 기준 1,500원. 그런데 조금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충남도민은 무료 입장이 가능한데 세종시민은 지역 주민 혜택을 받는 금남면민을 제외하곤 유료 입장 대상입니다. 행정구역은 세종시에 속해 있지만 정작 세종시민들은 무료 입장 혜택 대상에서 배제돼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 세종시민들은 이해할 수 없단 반응입니다. 세종 시민 입장에서는 이렇게 주차비 있고 3,000원 있고 1,500원 입장료면 자주는 못 오지. 그래서 여기가 뭐 충남도 땅인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세종시 출범 당시 행정구역은 충남에서 세종으로 편입됐지만 재산과 운영권은 여전히 충남도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두 지자체 간 이전 논의가 진행되기도 했지만 워낙 규모가 커 구체화되지 못했습니다. 실제 이곳은 크게 수목원과 휴양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크기가 여의도 면적에 조금 못 미치는 2.6제곱킬로미터에 이릅니다. 부지 매입비만 수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돼 재정 여건이 열악한 세종시로선 적극적으로 매입에 나서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당장 저희가 충남도에서 사오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어쨌든 그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좀 무료화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를 충남동이랑 충분히 상의를 해서. 한편 충남도는 도지사 공약 사업의 일환으로 금강 휴양림을 운영하는 충남산림자원연구소를 충남도 내로 이전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올해 충남도 내 과수 화상병 발생 면적이 21.7헥타르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22.1헥타르와 비슷한 수준으로 지난해에는 5월과 6월의 발생 비율이 높았지만 올해에는 6월과 7월로 발생 시기가 늦춰졌습니다. 이는 5월 강수량이 평년에 비해 매우 높아 6월 상순에서 7월 중순까지 발생 비율이 높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K리그2 천안시티FC가 지난 21일 성남과의 홈경기에서 3대1로 승리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파울리뇨는 전반 45분과 후반 10분 연속 2골을 넣은 데 이어 후반 32분 못다의 쐐기골까지 도왔습니다. 천안은 승점 24점으로 안산을 제치고 최하위를 벗어났습니다. 충남 아산FC는 같은 날 부산과의 홈경기에서 1대2로 패했습니다. 한편 오는 29일 아산 이순신 종합운동장에선 아산과 천안의 세 번째 맞대결이 펼쳐집니다. 온양 온천시장 복합지원센터 공사기간이 또다시 연장됐습니다. 벌써 세 번째 연장인데 아산시는 내년 6월까지 준공일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더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시장 활성화를 위해 건립 중인 온양온천시장 복합지원센터. 당초 계획대로라면 올 1월 준공됐어야 하지만 건물에 골조를 만들 때 사용하는 H형강 수급이 제대로 되지 않은 데 이어 지열공사 설계 변경과 철근, 레미콘 등 광급자재 수급 지연 문제가 불거지면서 시는 공사 기간을 2차례 변경한 끝에 내년 4월까지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엔 철골 제작 설치 업체의 철골 가공 제작 지연으로 공사 기간이 70일가량 늦어졌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약 35%. 결국 아산시는 공사 기간을 내년 6월까지로 변경했습니다. 이번에 공사 기간이 변경되면서 전체 지연 일수는 18개월까지 늘었습니다. 당초 12개월로 잡았던 공사 기간이 30개월로 늘어난 겁니다. 공사 지연으로 입점 예정 상인들의 피해는 물론 비용도 5억 원이 더 필요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아산시는 골조 공사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한계층 공사 속도를 22일에서 17일로 줄이는 등 준공일을 맞추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준공 지연에 따른 입점 예정 상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먼저 1층 판매 시설에 대한 임시 사용 승인을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용 승인이 되기 전에 이사라든지 인테리어 공사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체 공사하기 전에 1층 부분이라도 먼저 준공을 시키고 나서 그 상인분들께서 개별 점포에 대해서 인테리어 공사 및 이전을 할 수 있게 좀. 다만 시공사 측에서는 예상 준공일을 내년 8월 중순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온양온천시장 복합지원센터는 지상 4층 규모로 200억 원이 투입되며 상가 55곳과 주차장 196면이 조성됩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죠. 학교와 가정은 물론 지역사회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인데요. 천안에선 행복교육지구라는 이름으로 마을마다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천안 행복교육지구 박람회 현장을 송용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물레 위에 놓인 찰흙 덩어리에 손을 얹습니다. 차근차근 도예가의 설명에 따라 손을 움직이자 작은 항아리가 완성됩니다. 손가락 하나 넣어가지고 밖으로 배를 이렇게 하면 배가 나와. 이거 신기하다.
한쪽에선 가야금 만들기가 한창입니다. 울림판 위에 실로 현을 만들고 안조까지 배열을 마치자 그럴듯한 소리가 나옵니다. 저 학교에서 연주해본 적 있는데 여기서 만든 건 처음이었는데 재밌었어요. 신기하고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만들어 보니까 재밌었어요. 천안교육지원청과 천안시가 마련한 2023 천안행복교육지구 박람회입니다. 이날 박람회에선 40여 개 마을 교육과정을 비롯해 다양한 체험 행사가 이뤄졌습니다. 참여형 수업과 정보 기술을 융합한 학생 맞춤형 수업 혁신, 충남 온수업을 엿볼 수 있는 부스도 함께 운영됐습니다. 학교뿐만 아니라 마을에서 어른들과 또 마을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자원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마을에서 성장하고 또 나중에 성장한 다음에 그 마을에 기여하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마을 교육은 아주 중요하고요. 또 앞으로도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해 마을 교육을 더욱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천안시립무용단은 다음 달 3일 천안예술의 전당 대공연장에서 제21회 정기공연 희희낙락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연은 김용철 예술감독의 안무로 계절 변화에 따른 삶의 곡선을 춤으로 담아냈습니다. 관람료는 R석 8,000원, S석 6,000원입니다. 오는 28일부터 이틀간 아산 은행나무길에서 2023 은행나무길 거리예술제가 열립니다. 이번 거리예술제에서는 모두 13개 공연팀이 다채로운 예술 콘텐츠를 선보이며 클래식과 무용, 난타, 국악 등 지역 예술인들의 공연도 진행됩니다. 아울러 미궁의 상자 체험, AI 아바타 만들기, 포토존 프로그램 등 체험 행사도 마련됩니다. 아산시가 신정호수공원 4개 사진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신정호수공원의 아름다운 경관과 생태 환경을 알리고 4개를 표현한 우수 사진을 발굴해 신정호수공원 환경정비와 관광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진행됩니다. 출품은 신정호의 4개를 주제로 2021년 이후 일반 카메라나 드론으로 촬영한 미발표 사진이며 접수 기간은 다음 달 6일부터 17일까지 이메일로 하면 됩니다. 응모는 1인당 사진 3점 이내에서 전 국민 누구나 할 수 있으며 결과는 12월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수상자 18명에게는 상장과 소정의 상금이 수여되며 응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청 누리집 또는 신정호수공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면 됩니다. 세종시의 특색이 담긴 독창적이고 상징적인 관광 기념품을 발굴하기 위한 공모전이 열립니다. 공모 분야는 판매가에 따라 일반과 고급으로 나뉘며 전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지만 세종에 거주할 경우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공모 신청서는 다음 달 1일부터 20일까지 접수하면 되며 신청 방법이나 수상 혜택 등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세종시 관광문화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아산시 탕정 택지개발지구 공영주차장 9곳이 무료로 개방됐습니다. 조성된 공영주차장 위치는 매곡리 탕정역 인근을 포함해 매곡리 일원 7곳과 배방읍 세교리 일원 2곳으로 총 주차면 수는 470면입니다. 공영주차장 9곳은 전면 무료로 운영되며 시는 탕정역 인근 주차장과 배방읍 세교리 1532번지 주차장의 경우 수요를 고려해 내년도에 유료 전환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충남도 내에서 발생한 화목보일러 화재 중 절반 가까이가 겨울철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내에서 252건의 화목보일러 화재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5명의 사상자와 24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전체 화재의 48%, 121건이 강추위가 이어지는 12월부터 2월까지 겨울철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화재 원인으로는 부주의가 가장 높았습니다. 이에 따라 도소방본부는 도민에게 겨울철을 앞두고 화목보일러 점검 등 화재 예방을 위해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군 입대하기 전에도 이제 매주 나와서 참석했던 거니까 휴가 나와서도 주말에 이제 큰 약속 없으면 항상 나와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매 휴가 때마다 나옵니다. 굉장히 남자다운 스포츠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고 경쟁하고 서로 마주보고 달려가고 그런 거에서도 이제 희열과 긴장감 그런 거를 느끼고 가장 흥미를 느끼는 부분이 뭐냐면 아무래도 다른 스포츠도 마찬가지겠지만 미식 축구는 조금 더 팀과의 호흡이 많이 필요한 게임이에요. 한 플레이를 위해서 선수들이 11명이서 50번, 100번, 막 1000번씩 맞추는 경우도 있고 점점 그런 식으로 작전을 맞춰가다가 작전 한 번이 확실하게 성공을 하면은 그때 엄청 짜릿하거든요. 그런 재미가 되게 저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공원이나 이렇게 공공으로 쓰는데 이제 돌아다니면서 유목민주처럼 이제 훈련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아무래도 비인기 종목 스포츠다 보니까 구장 빌리는 것도 좀 어려움도 있고 워낙에 축구나 이런 거 활성화가 잘 되는 스포츠들이 예약이나 이런 게 많이 돼 있어서 부득이하게 오늘 여기 처음 왔는데 그래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에 되게 만족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좀 더 이런 스포츠 문화가 발전이 돼야지 저희가 좀 더 생활 스포츠가 발전하면서 우리 성인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성장할 수 있는 청소년들한테도 좋은 문화 활동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날씨가 부쩍 쌀쌀해졌지만 거리에 붉게 물든 단풍은 가을이 절정에 이르렀음을 알리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 곳곳에서 열리고 있는 축제와 함께 가을을 만끽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